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어제는 아니죠, 오늘이죠. 태풍이 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좀 태풍도 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 전체도 힘들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추세고, 특히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외식업 관계자들, 그리고 관광업계, 마이스업계, 최근에 좀 슬픈 소식은 여행사와 어떤 PCO, 그리고 외식업 관계된 종사자들이 많은 폐업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 관광 쪽에는 수요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알다시피 마이스 산업도 예전에 있던 어떤 국제회의 여행객들, 그리고 참가자들이 대부분 회의를 취소하게 되면서 사실 수요는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으로도 입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또 어떤 연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낀 채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스 업계 대부분이 영상으로 대체된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마이스 산업 또는 관광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태초부터 살면서 관광이나 아니면 외식업이나 이런 회의 산업은 그 형태가 바뀔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진 않고 그 형태를 변화하면서 진화하는 건 사실 있어요. 진화하는 건 있지만 절대 사라지진 않을 거고, 또 이제 업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 중심에서 관광공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컨벤션 뷰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 그리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관광업을 리드하고 있고 허브 역할을 하는 컨벤션 뷰로에서 이제 도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컨벤션 뷰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컨벤션 뷰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목적, 기능, 것들을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도 물론 할 거지만, 그런 책에 있는 설명보다는 제가 실제로 관광공사 그리고 컨벤션 뷰로에 있으면서 뷰로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컨벤션 뷰로에 대한 개념 확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벤션 뷰로는 어떤 기구인가요? 컨벤션 뷰로.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벤션 뷰로는 이때까지 마이스 산업론이나 기타 어떤 관광학 이론에 들었을 때는 그냥 도시 마케팅 기구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기능에 있어서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컨벤션 뷰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 나라, 그리고 그 컨벤션 뷰로가 존재하는 나라, 또 소재하고 있는 도시, 어떤 그런 도시의 형태나 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컨벤션 뷰로는 사실 그 산업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능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내에 있는 국제회의의 유치, 컨벤션의 유치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를 홍보하는 어떤 기능적 집중을 통해서
라스베가스, 특히 라스베가스 컨벤션 뷰로는 사실 도시 마케팅, 도시 홍보, 광고의 어떤 공동 마케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공동 마케팅이 되고 있고요. 공동 마케팅이란 뜻은 컨벤션 뷰로가 어떤 공적 기관이라고 치면 나머지 호텔, 민간 기업이죠. 호텔, 여행사, 카지노, 뭐 버스 회사 이런 업체들이 도시를 만들어 갈 때 컨벤션 뷰로가 홍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런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들을 묶어서 뭐 광고에 낸다든지 뭐 유입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리고 예전에 초기에 싱가포르의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 유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부산이 2007, 8년도에 국제회의에 컨벤션 뷰로가 열을 올렸던 것처럼 국제회의가 필요한 도시는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는 것이고 이미 국제회의 유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개최 지원을 개최를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뭐 기구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이스 산업 또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산하의 기구로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타 도시와 차별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어떤 뭐 포지셔닝이나 브랜딩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이런 일을 해서 어떤 뭐 홍보 주체의 핵심이 된다든지 여러 기능들이 사실 도시와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벤션 뷰로는 이제 정의부터 역사, 그리고 구성 조직, 그 특성, 기능, 목적, 뭐 등등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재와 함께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재는 여러분들한테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지는 않고 이제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에 관한 어떤 교환은 제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책은 사실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대면 강의에서는 어차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보존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린트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얘기들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책은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컨벤션 뷰로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봤죠? C, 컨트롤 할 때 C, 빅토리아 할 때 V, 그 다음에 베스킷 할 때 B입니다. CVV. 그쵸?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라고 합니다.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 이거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최초로 먼저 생긴 것은 미국에서 바로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생겼고 전 세계에 480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부산, 제주, 대구, 경남, 뭐 광주 등 8,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각 도시마다, 광역 도시마다 컨벤션 뷰로가 우리나라에도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전 세계에 왜 있나? 라고 해보면 사실 오늘날 세계 각자의 어떤 도시의 개최지들은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기 위한 컨벤션을 하기 위한 개최회의지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관광 인프라와 그리고 호텔 관련한 어떤 훌륭한 행사 시설과 그리고 인프라를 갖췄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요즘에는 뛰어나게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시스템의 발달로 뭐 더군다나 이제 유적 관광지도 이제 보존의 형태로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경쟁력이나 매력물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세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까지의 도시의 매력성이라든지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내어놓지 않거나 아니면 브랜딩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사실상 세계에서 각축전을 벌일 때 어떤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서 각축전을 벌일 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도시가 매력이 없으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력물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의 차별화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컨벤션 뷰로가 이런 일들을 해서 특히 참가자들 예전에는 CB라고 해서 컨벤션 뷰로였는데 이제는 CVB로 해서 비지터스 뷰로까지 들어갔어요. 비지터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참가자들한테와 그리고 이 관계된 업체 사람들한테 업계 사람들이나 학회 협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시라는 거를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개발하고 마케팅해서 또 더군다나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벤트까지 열어서 컨벤션 뷰로가 지역 마케팅을 선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세계적으로 DMO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건 DMO는 뭐 어떤 건지는 얘기는 했을 겁니다, 여러분.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가나이저입니다.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DMO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마케팅 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컨벤션 뷰로라는 사무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국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컨벤션 뷰로를 그냥 DMO라고 일칭하기도 합니다. 일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활동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싱가폴,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컨벤션 뷰로가 생겨나고 있고요. 독일 등등 이런 컨벤션 강자들이 컨벤션 뷰로를 두고 사무국을 운영을 잘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또 어떤 저변에 걸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컨벤션 뷰로는 1896년 디트로이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설명을 하고 컨벤션 산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쪽에 디트로이트 시장은 당시 컨벤션 산업이 돈이 되구나. 그러면 컨벤션이 일어나기 위해 도시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고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시를 잘 포장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컨벤션 뷰로의 어떤 초기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컨벤션 뷰로는 비영리로 만들어집니다.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고 도시를 포장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니 비영리 조직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도 물론 있지만 이런 컨벤션 뷰로가 글로벌화를 도시를 글로벌화하게 만들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큰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초기 컨벤션 뷰로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 참가자들만을 위주로 마케팅을 대상으로 했지만 디트로이트가 생겨난 후에 1890년에 생겨난 이후에 1974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죠. 런던이나 아니면 파리나 이런 곳에서 1900년도 초반부터 30 몇 년부터 이제는 개별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도 지역 경제의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케팅 대상에 추가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떤 주최자들 대상으로만 컨벤션 뷰로가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마케팅을 합니다. 비디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만들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홍보 비디오, 홍보 영상, 홍보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작을 해서 세계에 요즘 뿌리는 일들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컨벤션 뷰로가 SNS, 도시 SNS 계정을 어떤 이렇게 계정을 새로 가입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도시 마케팅을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의 어떤 확장된 기능 때문에 각 도시들에서는 이걸 좀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를.
먼저 컨벤션 뷰로의 구성 및 조직을 보면요. 역시나 그 기능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비중이 가장 커요.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시를 포장해서 관광객 대상으로 어떤 영상도 보여주고, 아니면 기념품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회의가 하나 일어날 때는 호텔도 필요하고, 그죠? 행사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통도 필요하고, 인쇄업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업종이 있죠. 그런 많은 업종들을 흔히 말하는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장, 이 업계들의 포장을 되게 잘해서 세계에 도시를 내어놓고 홍보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업계에도 업계를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선봉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관련 시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일반 관광객들한테도 늘려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관광 부분이 접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라고 많이 하죠.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 그러니까 이제는 관광까지 아우른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성 조직은 대략적으로 CVB가 이런 중의 허브에 있다고 치면 호텔 및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 안내지, 교통시설, 식음료, 공연 및 이벤트,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컨벤션 뷰로가 중앙에 있고 이 모든 업들을 업계에 있는 각자에 있는 파트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한마디로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나 여행사나 이런 곳에 다 따라와야 되지만 컨벤션 뷰로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쪽 담당자들에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걸 문의한다고 하면 이 CVB가 그런 허브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다 연결해주는 역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지역 기업 발전,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VB의 회원사들은 컨벤션 센터, 호텔, 뭐 식음료 회사, 여행사, 뭐 교통시설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겠죠. 단순 식음료, 그리고 공연 및 이벤트 기업, 그리고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각자 모두에 대한 어떤 회원사입니다, 여러분. 회원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텐데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컨벤션 뷰로의 기능하고 역할은 이제 종합해 보면 기본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해당 도시에 컨벤션 뷰로가 소재한 해당 도시에 미팅, 컨벤션, 무역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해서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내 개최 중인 행사에 대해서 개최 관련 폭넓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교통 통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정부에 요청해서 교통 통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만찬 한 2,000명 온 장소에 2,000명에 대한 밥을 사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개최 지원을 하면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시티 투어 버스나 아니면 교통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도 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책자나 나머지 영어로 된 어떤 설명서가 없다 그러면 홍보물, 즉 이제 컨벤션 뷰로 홍보물에서 그걸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역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흔히 말하는 개발하고 제고하고 개발해서 이 도시의 색깔을 입히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제회의 관광 마케팅이라는 이름도 괜찮겠지만 사실 도시 마케팅 기구라고 막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컨벤션 뷰로가 그런 기능하고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방금 내용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컨벤션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컨벤션 세일즈는
유치를 해오는 일이고, 마케팅은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조정을 하고 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컨벤션 뷰로는 아까 회원사가 호텔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뭐 버스 회사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랬죠. 다 있다고 했고 이런 만약에 회원사 방금 말한 게 회원사인데 회원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하냐? 어, 우리가 유치할 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린다. 그러면 스위스로 이 회원사랑 같이 떠나서 즉석에서 지원하고, 즉석에서 회의하고, 즉석에서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주최자들, 또 어떤 국가, 정부에 대항하는, 흔히 말하는 대응하는 어떤 기구의 모집, 개인 회원사의 모집을 통해서 어떤 사실 권익도 대변을 합니다. 이 업계에서 협회처럼 협회는 뭐냐면 기업들이나 개개인의 각 이익을 위해서 협회가 그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나 불합리한 걸 있을 때 공정에서 고쳐주는 일들을 협회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이지만 컨벤션 뷰로는 기업의 느낌보다는 사실은 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 기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사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는 로드쇼 같은 데 나가게 되면 컨벤션 뷰로와 어떤 뭐 관광업체들을 서포트를 해서 국제회의 유치를 한다든지 관광객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CVB에서는 함께 팸투어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컨벤션 뷰로는 요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라는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이나 어떤 영상 관련한 장비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CVB 웹사이트에는요, 지역 내 컨벤션 시설, 컨벤션 센터, 호텔, 컨벤션 서비스 업체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CVB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컨벤션 뷰로에서 일을 하고 어떤 플랜을 짜고 다 하지만 그 추후에 있던 운영에 있어서는 PCO를 맡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다 상생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변 확대를 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저변 확대를 해서 나가고 그러면 PCO가 이 일들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컨벤션 뷰로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여러분들 분명 구분을 해야 됩니다. PCO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회의 서비스 업체고요. 컨벤션 뷰로는 이런 마이스 산업 또는 컨벤션 산업의 발전이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시 마케팅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유명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특히 부산에 방문한다고 한다. 근데 아직 아시아의 중국, 일본, 뭐 싱가폴,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디서 회의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구경 온대요. 구경을 온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왔을 때 이 VIP들은 누가 상대를 할까요? 누가 도시를 보여주고 누가 호텔을 보여주고 누가 컨벤션 센터를 보여주고 이거 PCO가 할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PCO가 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어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 마케팅의 여파보다는 어떤 자신들이 수익 위주로 게 크죠. 컨벤션 센터보다 호텔에 하게 됐을 때 비용을 뭐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뭐 거기서 여튼 좀 산업 자본에 가까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컨벤션 뷰로는 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회의는 이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 회의는 컨벤션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고, 관광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 참가자의 지원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계획을 플랜을 짜서 흔히 말하는 어미새가 모기를 물어와서 쪼개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특히 뭐 이런 실사를 오게 됐을 때는 그 담당자를 직접 인스펙션 투어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대인 마케팅을 통해서 국제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뷰로에 일하는 사람이면 이런 도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많이 파악하고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